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종의 대리 고민 사연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의 고민이 아닌 저와 지망생 초창기부터 함께한 동료에게 해답이 전해졌으면 해서 적습니다. 그 동료는 긴 지망생 생활에 지쳐서 굉장히 비관적인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몇몇 정식 연재작을 보고는 이런 것도 정식 연재하는데 내 건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말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다 그 작품이 정식 연재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된 거다라고 제가 말하니까 그 동료는 대체 그 이유가 뭐냐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동료는 흔히들 정식 연재작으로 채택되는 데에 요구되는 조건, 예를 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작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작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화를 느낀다면서 자기 것보다 스토리도 연출도 그림도 별로인 작품도 분명 연재되고 있는데 자기 거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작화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면서 근데 이건 왜 연재돼? 고구마 전기는 독자들이 싫어한다면서 근데 이건 왜 연재돼? 등등 제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는데 제게는 도저히 그 동료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웹툰스쿨에 도움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타인이 이렇게 남의 고민을 가져와도 되는가에 대해서 역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제게는 너무 소중한 동료라서 꼭 지금의 상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대신 고민 전합니다. 사실은요 원래 토크리님 이렇게 남의 고민 가져오는 거는 제가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질문자가 와 있는 상태여야 내가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질문이나 고민을 듣고 그건 말이죠 이러면서 바로 뭔가 정답처럼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위험성이 높아요. 질문한 사람에게 실제 마음이 어떤가 여러가지 다각도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와 있는 질문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친구분하고 제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읽었습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실제로 연애를 계속 못하는데 왜 쟤는 연애를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흑화하고 있다거나 혹은 인지가 조금 왜곡되고 있다. 이지가 흐려지고 있다. 그런 신호 중에 하나가 요런 거예요. 내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를 항상 봐오다가 이제 그리게 된 거죠. 보통은. 그러면 처음에는 만화를 좋아했던 마음, 내가 만화를 열심히 봤던 마음이 살아있다가 계속해서 제공자의 입장으로 준비를 하는데 거절당하고 떨어지다 보면 점점 더 인지가 왜곡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화를 봤을 때 떠올려보면 내가 되게 좋아했던 만화가 과연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을까? 그림을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좋아한 만화만 있을까? 등등등 내가 그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열심히 읽었던 이유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지쳐가게 되면 그때의 기억을 잃습니다. 역지사지를 못하게 돼요. 어떤 역지사지? 독자들이 이 작품을 왜 좋아하지? 플랫폼이 이 작품을 왜 선택했지에 대해서 내가 안 됐는 데가 이 전제에 깔리기 때문에 인지가 왜곡이 돼요. 여기서 가장 적절하고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태도는 이건 그림을 못 그렸는데 왜 된 거야? 이 말을 똑같이 하는데 전혀 다른 앵글에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건 그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다시 말하면 뭐죠? 지금의 시장에서는 육각형 만화를 원하는 마음보다 특장점이 뭘까? 이 특장점이 있을 때 보통 선택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친구분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화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림, 연출 여러 가지들 종합적으로 단련하고 있는데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내 만화를 봐야만 하는 이유, 독자들이 플랫폼이 내 만화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좀 다르게 말하면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만화를 선택해줄 만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장점이 있나? 그게 없는 건 아닐까요?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작품과 다른 작가에 대한 이런 독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저는 일단 공감은 이게 와 계신 분이 아니니까 막 열심히 공감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마음 상태로 빠질 위험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겠지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되게 웃긴가 보다. 아니면 하다못해 뭐 돈이 많나? 뭐가 됐든. 마찬가지로 어떤 작품이 연재가 되고 있으면 분노를 할 게 아니라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 만화가 갖고 있는 어떤 밸런스 이런 거 말고 내 만화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뭘까? 요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제가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공유를 합니다. 저도 한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쟤는 왜 되지로 가버리는 순간 상당히 답이 없어지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까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메타인지를 발동시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새끼는 왜 돼?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발전도 멈춰지지만 내가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씩 다 닫힙니다. 연재 중인 모든 작품, 독자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작품으로부터 내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원천으로 차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망생끼리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내리고 별점 테러하고 네가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비규환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연재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매력이 없으면 연재 안 되죠. 재미가 없으면 연재가 안 되죠. 근데 반대로 그림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예요? 자기 특장점이 그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저게 왜 된 건가에 대해서 배울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는 가요. 진짜 이해는 가요. 슬플 수 있어.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날 한번 술 먹고 풀 수 있어. 그리고 친한 친구 뭐 토크리님 같은 지인에게 토로할 수 있어. 물론 잘못 토로하면 이제 그 토크리 같은 친구들이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 마음속에 쌓인 독을 뭐 말을 해서건 친구에게 토로를 하는 거건 술을 한잔 하는 거든 게임을 하는 거든 한번 이렇게 좀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아진 상태가 되면 그걸 봐야 돼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가져와서 나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게 왜 됐어가 아니라 정말 같은 문장인데 완전 다른 태도 아닙니까? 남들이 안 될 이유를 찾는 것보다 그들이 된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토크리님 아무튼 그 친구분께 잘 어떻게 전달을 해줄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들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삶이잖아요. 정말 한 끗 차로 계속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 되기 쉬운 게 지망생들의 일상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흑화한다는 거 한번 꼭 짚어주고는 싶네요. 일단 나도 뭐 워낙 많이 거절당해가지고 공모전 다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안 된 이유를 보다 보면 나보다 더 못했는데 쟨 왜 돼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뭐 자연스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철석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과연 왜 됐을까가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지는 게 가장 좋죠. 시기와 질투는 당연한 걸까요? 자, 당연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백가람님? 자연스러운 걸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전 사람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는 욕망이 있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알잖아요.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이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데뷔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시장이 안 받아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비교의 대상들이 계속 보이게 되고 그럼 제일 먼저 딱 하고 점화되는 감정은 시기와 질투 혹은 좀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러움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죠. 동경이라거나. 전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동경, 부러움 이런 감정은 당연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연스럽냐라고 하면 전 자연스럽다고 봐요. 거기서 어떻게 도구로 변하지 않도록 마음 공부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언제든 그런 심리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그런 심리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공감은 하는데 걱정도 합니다.